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학생부장을 맡게 된 김철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본 온라인 연수를 잘 들으시고 자녀의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수 순서는 학교생활 인권 규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교 차량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의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장 규정입니다. 본교 학생은 규정된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교복은 이렇게 있고요. 제7조 사항에 의하면 교복에는 지정된 위치에 부착물을 부착하나 명찰은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으로 가능합니다. 바지 치마에도 가능한데요. 이 명찰을 부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실을 했을 때 그것을 주인을 찾기 용이하기 위함입니다. 명찰 부착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학교의 두발 규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두발 길이는 자유롭게 합니다. 다만 두발이 팔꿈치 선을 넘을 경우에는 교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묶거나 닦고요. 제8조 사망, 과도한 펌이나 염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신발 규정입니다. 제9조 1항 그리고 제9조 2항에 의하면 실외에서는 실외화만 신고 실내에서는 실내화만 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 자녀들이 등교를 할 때 운동화를 잘 신고 등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에서는 운동화를 신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실내화로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 및 장신구 규정입니다. 제10조 2항 고가의 휴대품 및 사치성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제10조 3항 서클렌즈는 착용하지 않으며 수업 중 거울, 빛 등의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0조 4항 위험물과 음란물은 소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학교생활 인권 규정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일단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 개정을 하게 되면 또 다 개정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키질 않거나 또는 아주 중대한 사안의 교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처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타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참작하여 지도를 하는데요. 만약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의하면 우리 학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교내 봉사는 흡연, 음주, 그리고 아주 장기적이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석, 그리고 일과 시간 중 교내 무단 이탈, 이런 경우에는 교내 봉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사회 봉사는 교내 봉사 행위를 재차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수업 거부, 시험 거부, 이런 경우에는 사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별교육 이수는 사회봉사 행위를 재차 위반하는 경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경우, 금품절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출석정지는 위호를 재차 위반하는 행위, 징계지도에 불응을 하거나 시험 문제를 절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출석정지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학교 폭력과 관계된 행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따로 처리를 합니다. 그 별개의 사안으로 따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도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더욱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따로 처리를 하고요. 이 내용들은 교육지원청까지 다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그 유형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있습니다. 보통 신체폭력만 학교폭력이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언어폭력이라든가 따돌림, 사이버폭력 이런 것들도 학교폭력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카톡 대화방에서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하는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해자에게도 앞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아주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그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받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폭력은 주변의 가족, 친구, 선생님들에게도 아픔을 남기는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사안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먼저 초기 대응으로 신고를 접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일단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이제 분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인지를 한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안 조사를 해야 되겠죠. 사안 조사를 하는데 필요시에는 긴급 조치도 가능합니다. 즉 일단 그 징계 조치는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 결정이 나기 전에 먼저 이 급박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또는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 긴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심의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요건에 충족하느냐, 이 사건이 그 요건에 충족하느냐의 여부를 심의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 학생과 그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심의위원회까지는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심의위원회 열었으면 좋겠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거를 심의를 하고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결국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죠. 그리고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학교로 통보해주면 학교에서는 그 조치를 이행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게 되면 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고등학교의 경우는 9호 퇴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8호 전학까지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 1, 2, 3, 7호는 여기에, 그리고 4, 5, 6호는 출결사항 특기사항 여기에, 8호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가정에서도 각별한 이 지도가 필요한, 물론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 친화적인 교육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규범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학생의 인권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동체의 책무,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의 학습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등교 차량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기가 이제 요 밑에가 굴다리가 있는 거고요. 이 굴다리 사거리가 있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렇게 등교해서, 또는 현대 5차나 6차에 사는 학생들은 여기로 이렇게 등교를 하겠죠. 성우 오스타 사는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등교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길을 건너서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굴다리 사거리에서 또는 여기 교문 앞에서 등교 차량이 진입하거나 거기에서 그 학생이 하차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여기서 지도를 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특히 굴다리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이 또 되게 많이 발생하고요. 여기에는 간혹 보면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굴다리 사거리나 요 교문 앞에 굉장히 혼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굴다리 사거리 및 교문 앞에서는 등교 차량 진입 및 학생 하차를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디에서 하차를 해야 되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천사동 중학교이고요. 여기가 교문인 거죠. 교문인데 바로 여기가 굴다리 사거리입니다. 굴다리 사거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 되게 많고요. 굉장히 혼잡스럽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이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내리거나 아니면 우회전까지 해서 여기서 내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학생은 여기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결코 이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성우 오스타에 사는 학생들은 여기 다 걸어오는 거리거든요. 전혀 멀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아니면 여기서 내려서 차는 이렇게 좌회전해서 차 빠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리면 뭐 여기서 좌회전해서 빠질 수 있겠죠. 불법 유턴은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내려서 좌회전해서 차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부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